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사시사철 바람 소리가 그치지 않는 외딴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한참을 더 걸어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그곳은 뒤로는 가파른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좁은 계곡물이 흐르는 어찌 보면 아늑하고 어찌 보면 위태로운 형세를 한 터였습니다. 그 집에는 칠성이라 불리는 마음씨 고운 청년이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비록 가진 것은 낡은 초가삼강과 물려받은 지게 하나가 전부였으나 그의 효심만큼은 마을 아래 장터까지 자자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칠성은 매일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찬물에 세수를 하고 정화수를 떠놓고 어머니의 쾌유를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실한 젊은이였습니다. 어느 해 늦여름 유난히 비가 잦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던 시기였습니다. 칠성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는데 며칠 동안 내린 비로 인해 나무들이 물기를 머금어 묵직하고 산길은 미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려면 젖은 나무라도 베어다가 잘 말려서 수치로라도 만들어야 했기에 칠성은 험한 날씨를 탓할 겨를도 없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는 다시금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금방이라도 굵은 빗방울이 쏟아질 듯 숲 전체가 어둑어둑해지며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나무집들이 바람에 부대끼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우는 소리처럼 들려와 칠성은 옷깃을 여미며 서둘러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땀을 흘리며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후두둑거리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지게에 나무를 단단히 묶고 산을 내려오려 했으나 빗줄기는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졌습니다. 미끄러운 지느길을 조심조심 내려오던 칠성의 눈에 길과 숲을 사이로 무언가 희끗한 것이 언뜻 비쳤습니다. 처음에는 산에서 자라는 희귀한 버섯이거나 누가 흘리고 간 하얀 천조각이라고 생각했으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였습니다.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그 물체는 다름 아닌 뱀이었는데 보통 뱀이 아니라 온몸이 눈처럼 하얀 백사였습니다. 칠성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져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산골 사람들에게 백사는 영물로 여겨져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흰 뱀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몸통 중간 부분이 날카로운 무언가에 찍힌 듯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고 고통스러운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산짐승의 공격을 받았거나 굴러떨어진 바위에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빗물은 계속해서 뱀의 상처를 씻어내리고 있었고 차가운 빗속에서 뱀의 숨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던 칠성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쯧쯧 너도 참 딱한 신세로구나. 이 빗속에 다친 몸으로 어찌 견디겠느냐. 칠성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뱀에게 다가갔습니다. 뱀은 인기척을 느꼈는지 칠성을 향해 고개를 들려고 애썼지만 기력이 다했는지 이내 힘없이 바닥으로 머리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애처로워 보이던지 칠성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은 어느새 연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지게를 잠시 내려놓고 자신이 두르고 있던 낡은 무명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뱀이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손을 뻗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뱀을 달랬습니다. 해치지 않으마. 내 너를 도와주려는 것이니 부디 놀라지 말거라. 신기하게도 뱀은 칠성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얌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러운 손놀림으로 뱀을 들어 올려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울 줄 알았던 뱀의 몸에서는 미약하게나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칠성의 손에 닿자 뱀은 안도한 듯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칠성은 뱀을 품에 안고 다시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서 마치 하늘이 뚫린 듯 퍼부어댔지만 품 안에 있는 작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칠성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더욱 빨라졌습니다. 미끄러운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칠성은 그때마다 품속의 뱀이 다치지 않도록 몸을 사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칠성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고 있던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칠성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이 빗속에 어찌 이리 늦었느냐,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어머니의 걱정 어린 물음에 칠성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품에서 수건에 쌓인 흰뱀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는 길에 다친 짐승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어 데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흰뱀을 보고 화들짝 놀랐으나 칠성의 설명을 듣고 뱀의 상처를 보자 이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영물이 다쳤구나. 내 마음이 고우니 하늘도 굽어 살피실 게다. 어서 치료부터 해주거라.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지자 칠성은 서둘러 뱀을 따뜻한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 한 구석에 말려두었던 지혈에 좋은 쑥과 약초들을 찾아 지식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빻은 약초를 뱀의 상처 부위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자 뱀은 따가운지 잠시 몸을 움찔거렸으나 이내 칠성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칠성은 깨끗한 천을 찢어 상처 부위를 꼼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뱀은 따뜻한 방바닥의 온기에 안심했는지 또아리를 틀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칠성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어머니가 차려주신 묽은 죽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낡은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방 한 구석에 얌전히 잠든 흰뱀을 바라보며 칠성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징그럽고 무서워 피해야 했을 뱀인데 오늘따라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식구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뱀의 비늘은 호롱불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누추한 초가집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신비로웠습니다. 칠성은 잠든 뱀을 위해 운목에 있던 낡은 이불을 가져다 덮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소리는 더욱 요란해졌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 내일은 장에 나가기 힘들겠습니다. 약을 지어와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칠성의 말에 어머니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네가 이렇게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 나은 것 같다. 그리고 저 뱀도 인연이 다 우리 집에 왔으니 내일 비가 그치면 숲으로 잘 보내주거라. 어머니의 말씀에 칠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지만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눈을 떴을 때 흰뱀은 이미 깨어 칠성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뱀의 눈동자는 어제와 달리 맑고 깊어 보였고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뱀에게 다가가 몸은 좀 어떠니 상처가 덧나지 않아야 할 텐데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뱀은 칠성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혀를 날름거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칠성은 신기해하며 부엌에서 남은 죽을 조금 덜어와 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뱀은 사양하지 않고 죽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칠성과 흰뱀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는 사흘 밤낮으로 계속되었고
그동안 뱀의 상처는 칠성의 정성 덕분에 빠르게 아물어갔습니다. 뱀은 낮에는 방 안구석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밤이 되면 칠성의 머리맡에 와서 자곤 했습니다. 칠성은 처음에는 뱀이 무서워 잠을 설쳤지만 뱀이 자신을 해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뱀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걱정으로 가득 찼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뱀을 식구처럼 여기며 백동아라고 이름까지 붙여주며 아꼈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뜬 날, 칠성은 뱀을 보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상처도 다 나았고 야생의 동물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칠성은 뱀을 데리고 처음 만났던 산길 입구까지 갔습니다. 백동아, 이제 다 나았으니 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거라. 다시는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 칠성이 뱀을 내려놓자 뱀은 바로 숲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참 동안 칠성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이던 뱀은 이내 풀숲 사이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칠성은 뱀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섭섭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뱀이 떠난 후 칠성의 집에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칠성은 여느 때처럼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흰뱀과 함께 지냈던 며칠간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칠성은 몰랐지만 흰뱀과의 인연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뱀을 구해준 그날의 선행은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타래가 되어 칠성의 앞날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칠성의 집을 노리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칠성이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글쎄 아랫마을 최 부자 영감이 우리 마을 땅을 죄다 사들이고 있다지 뭔가. 그 욕심 많은 영감이 또 무슨 꿍꿍이를 벌이려고. 듣자 하니 빈 문서를 앞세워 집들을 뺏으러 다닌다던데 조만간 이 상월까지 들이닥칠게야. 칠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동안 성실히 이자를 갚아오고 있었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악독하기로 소문난 인물이라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칠성은 어머니에게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병약한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거세지고 창호지 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만 같아 불안에 떨었습니다. 뱀을 구해줄 때만 해도 세상의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그의 따뜻한 마음이 이제는 현실의 차가운 바람 앞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칠성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데 낯선 사내들이 쌀이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들이닥쳤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그들은 최 부자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비단 옷을 입고 배를 내민 최 부자가 거만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놈 칠성이라 했더냐. 내 아비가 쓴 빈 문서를 가져왔으니 썩 나와서 꿇어앉거라. 최 부자의 고함 소리에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기어 나왔습니다. 칠성은 도끼를 내려놓고 급히 어머니 앞을 막아서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빚이라니요.
저는 꼬박꼬박 이자를 갚아왔습니다.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품에서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서 말대꾸냐. 내 아비가 빌려간 원금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이제는 이 집과 뒤뜰의 밭을 다 팔아도 모자란다. 당장 집을 비우지 않으면 관에 고발하여 옥살이를 시킬 테다. 칠성은 억울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빚을 거의 다 갚았다고 하셨는데 최 부자가 내밀고 있는 문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순진한 상월 사람들을 속여 땅을 가로채려는 최 부자의 사악한 계략이 분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하나둘 칠성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칠성의 성품을 잘 아는 이웃들이었기에 웅성거리며 칠성을 두둔하려 했지만 최 부자가 데려온 덩치 큰 하인들의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곧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힘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고 칠성은 그런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최 부자는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며 으름장을 놓고는 하인들을 이끌고 돌아갔습니다. 최 부자 일행이 떠난 뒤 칠성의 집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은 마루에 걸터앉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흰 뱀을 구해줄 때 느꼈던 보람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깊은 절망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우리 모자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칠성의 탄식 섞인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칠성의 집을 둘러싼 그림자는 점점 더 길고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칠성에게 남은 시간은 단 사흘 그 안에 이 엄청난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사의 소리마저 끊기고 사방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칠성은 병석에 누운 어머니의 헬쑥한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을 뺏기면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칠성의 머릿속에 며칠 전 산으로 돌아간 흰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돌아보던 그 깊은 눈망울이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동아, 너는 지금 어디서 편안히 지내고 있느냐? 네가 무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칠성은 부질없는 생각이라 여기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간절한 바람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며 창호지 문을 흔들었습니다. 칠성은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았지만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얼굴과 어머니의 우는 모습이 겹쳐 보여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쥐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는데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부엌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호롱불을 들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칠성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 숲으로 돌려보냈던 그 흰 뱀이 다시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부엌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빛 아래 며칠 전 숲으로 돌려보냈던 그 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는데 그 곁에는 놀랍게도 그보다 몸집이 조금 더 크고 비늘이 푸른 빛을 띠는 또 다른 뱀 한 마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마리의 뱀은 마치 부부처럼 다정하게 몸을 맞대고 있었고 칠성이 나타나자 동시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눈빛에서는 저기가 아닌 깊은 신뢰와 평온함이 느껴져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좁고 누추한 부엌이었지만 두 뱀이 뿜어내는 기운은 그 공간을 신성한 곳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백동아, 네가 짝을 데리고 온 것이냐? 숲이 험할 텐데 어찌 다시 이곳까지 내려왔단 말이냐? 칠성의 목소리에 흰 뱀은 혀를 날르릉거리며 반응했고 옆에 있던 푸른 뱀 역시 칠성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칠성은 이것이 단순한 짐승의 방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마을에 닥친 위기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이 영물들이 알고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부엌 한 구석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다 놓고 그들이 목을 축일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뱀들은 물을 조금 마신 뒤 부엌 바닥에 낡은 나무 틈새로 스르르 몸을 감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칠성의 마음은 여전히 납 덩어리를 매달아 놓은 듯 무거웠습니다. 간밤에 보았던 뱀들의 기이한 방문이 마음의 위안이 되기는 했으나 날이 밝자마자 현실의 잔인함이 다시금 그를 옥죄어 왔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가 못 박은 사흘의 시간 중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고 마을 아래에서는 벌써부터 칠성의 집이 곧 넘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마당에 나가보니 최 부자가 보낸 하인들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미 자기네 땅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며 마당의 감나무를 베어버리겠다느니 담장을 허물겠다느니 하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칠성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직 약속한 날짜가 되지 않았소. 남의 집 마당에서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칠성의 항의에 하인 중 우두머리 격인 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내일 모레면 다 우리 영감님 땅이 될 텐데 미리 좀 둘러보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유세인가. 쯧쯧쯧 젊은 놈이 눈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그들은 칠성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당 한쪽에 심어놓은 채소밭을 짓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칠성이 애지중지 키운 배추와 무가 그들의 발밑에서 뭉개지는 모습을 보며 칠성은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었지만 힘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 소란을 듣고 있던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탓이다.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네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시지만 않았어도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을.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문풍지를 타고 흘러나오자 칠성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막아볼 것입니다. 절대 이 집을 뺏기게 두지 않을 테니 제발 마음을 굳게 잡수세요. 칠성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스스로도 확신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기에 가슴 한구석이 쓰려왔습니다. 힘없는 백성에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옛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졌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삼삼오오 모여 칠성네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빴습니다. 글쎄 그 착한 칠성 총각네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지 뭐야. 최 부자 욕심이 보통이 아니라더니 기어이 산골 오막살이까지 탐을 내는구먼. 그러게 말이야. 칠성이가 얼마나 효자인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관아에서는 뭐 하는지 몰라. 그런 악독한 부자를 그냥 두고만 보니. 사람들은 입을 모아 최 부자를 비난하고 칠성을 동정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돕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뒷배가 든든하다는 소문 때문에 다들 불똥이 튈까 두려워 몸을 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천천히 걸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희고 긴 수염을 휘날리며 꼿꼿한 자세로 걷는 그는 마을의 촌장이었습니다. 평소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지혜롭게 해결해 주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었지만 연세가 많아 거동이 불편해진 뒤로는 좀처럼 바깥 출입을 하지 않던 터였습니다. 그런 촌장이 칠성의 집 쪽으로 향하자 우물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촌장 어른께서 어인일로 직접 행차를 하시는가? 아마 칠성내 일 때문에 가시는 게지. 촌장 어른이라면 최 부자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 사람들은 일말의 기대를 품고 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마당에서 망가진 채소밭을 정리하다가 촌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 나갔습니다. 어르신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발걸음이십니까? 몸도 편치 않으신데 기별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칠성은 흙 묻은 손을 옷자락에 닦으며 급히 촌장을 부축해 마루에 앉혔습니다. 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칠성의 얼굴을 한참 동안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자네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자네 선친과 나는 막역한 사이였네. 자네가 이런 공영에 처했다는데 모른 척하는 건 도리가 아니지. 촌장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칠성은 울컥하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촌장은 지팡이를 옆에 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칠성아, 잘 듣거라. 최 부자가 들이미는 빈문서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내 아버지는 셈이 밝고 꼼꼼한 사람이었어. 절대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고 그냥 갈 사람이 아니다. 칠성은 촌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최 부자가 관아에 도장까지 찍힌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칠성의 하소연에 촌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문서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지. 최 부자 뒤에는 고을 사또의 친척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섣불리 관에 호소했다가는 오히려 네가 곤장을 맞고 쫓겨날 수도 있다. 촌장의 말은 현실적이고 냉철했습니다. 힘으로 맞서거나 감정에 호소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어르신? 이대로 눈뜨고 집을 뺏겨야만 하는 것입니까? 칠성의 절박한 물음에 촌장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나직이 말했습니다. 옛날에 내 아버지가 술 한잔 하시며 지나가는 말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구나. 집안의 기둥 밑에 중요한 것을 묻어두었다고 했었지. 그게 재물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것이 이 상황을 타게 할 열쇠가 될지도 모르네. 촌장의 말은 칠성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촌장은 칠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네. 자네의 효심과 선한 마음을 하늘이 알고 있을 테니 분명 길은 있을 걸세. 최 부자가 다시 들이닥치기 전까지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게. 혹시라도 내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촌장은 그렇게 칠성에게 희망과 과제를 안겨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칠성은 대문 밖까지 촌장을 배웅하며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돌아가는 촌장의 뒷모습을 보며 칠성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아무런 대비 없이 가셨을 리가 없다. 분명 어딘가에 뜻을 남기셨을 거야. 촌장이 돌아간 뒤 칠성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와 벽장이며 장판 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칠성을 바라보았지만 칠성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칠성은 먼지 쌓인 괴짝을 열어 아버지의 낡은 옷가지들과 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낡은 종이
뭉치와 빛바랜 서책들만 나올 뿐 빚을 해결할 만한 문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허사였습니다. 칠성은 마루 및 기둥 주변의 흙가락쟁이 주변의 흙까지 파보았지만 나오는 것은 돌멩이와 흙뿐이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산속의 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녁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칠성은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틀린 것일까? 아니면 내가 못 찾고 있는 것일까? 칠성의 머릿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촌장의 말씀대로라면 분명 어딘가에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으니 애가 탔습니다. 부엌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멀리서의 산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와 밤의 정막을 깼습니다. 내일이면 최 부자가 준 사흘의 시간 중 이틀이 지나가는 셈이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밥상을 차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의 어두운 표정을 살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칠성아, 너무 애쓰지 마라. 정 안 되면 우리 산 너머 이모님 댁으로 가자꾸나. 거기도 형편이 좋지는 않지만 길거리에 나앉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니?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되어 일부러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 얹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잘 아시는 어머니였지만 아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애써 담담한 척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목이 메어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식사나 많이 하세요. 그날 밤 칠성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칠성의 마음을 밝혀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집을 뺏긴다는 두려움과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칠성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마루 밑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어젯밤 보았던 뱀들을 떠올렸습니다. 고개를 숙여 마루 밑을 들여다보니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안광이 칠성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푸른 뱀이었습니다. 뱀은 도망가지 않고 칠성과 눈을 맞추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칠성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칠성은 홀린 듯 마루 밑으로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뱀은 혀를 날름거리더니 천천히 마루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칠성의 발치에 머리를 한번 비비고는 마당을 가로질러 숲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다가 멈추어 뒤를 돌아보고 또 가다가 멈추어 칠성을 바라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칠성에게 따라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칠성은 망설였습니다. 늦은 밤에 뱀을 따라 숲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뱀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칠성은 주먹을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저 뱀들이 나를 해치려 했다면 진작에 해쳤을 것이다. 어쩌면 촌장 어르신 말씀대로 하늘이 돕는 것일지도 모른다. 칠성은 방에 계신 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푸른 뱀은 칠성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자 속도를 내어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칠성은 뱀의 희미한 비늘 빛을 이정표 삼아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밤이슬에 젖은 풀들이 발목을 적셨고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스쳤지만 칠성은 개의치 않고 뱀의 뒤를 쫓았습니다. 뱀은 익숙한 듯 험한 산길을 요리조리 피하며 칠성을 안내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의 바위 절벽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평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험한 곳이라 칠성도 와본 적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뱀은 절벽 틈새에 난 작은 동굴 입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동굴안을 향해 머리를 까딱거리더니 스르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칠성은 동굴 입구에 서서 잠시 주저했습니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칠성은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미리 준비해온 작은 횃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동굴 입구를 비추자 칠성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동굴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깊고 넓었습니다. 횃불의 빛이 닿는 곳마다 기이한 모양의 종유석들이 늘어서 있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저만치 앞서가던 뱀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동굴 안에서도 유난히 건조하고 평평한 바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뱀은 그 바닥의 한 곳을 맴돌며 꼬리로 땅을 탁탁 쳤습니다. 칠성이 다가가자 뱀은 뒤로 물러나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칠성은 뱀이 가리키는 곳을 횃불로 비춰보았습니다. 흙바닥 위에 인위적으로 돌을 쌓아놓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칠성은 횃불을 바위 틈에 꽂아두고 떨리는 손으로 돌무더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돌들을 하나둘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썩지 않은 널빤지가 나타났습니다. 칠성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널빤지를 들어 올리자 그 안에는 낡지만 단단해 보이는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녹이 새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세월 탓인지 칠성이 힘을 주어 비틀자 탁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칠성은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보자. 오래된 문서 몇 장과 함께 묵직한 비단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문서는 다름 아닌 칠성의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기록들이었습니다. 글을 잘 모르는 칠성이었지만 아버지의 필체만큼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니 놀랍게도 그 안에는 귀한 약초인 산삼의 씨앗과 함께 아버지가 젊은 시절 발견했던 산삼밭의 위치가 그려진 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훗날 닥쳐올지도 모를 위기에 대비해 가장 귀한 것을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칠성은 아버지가 남긴 유물을 품에 안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굴 안에는 칠성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푸른뱀은 칠성을 위로하듯 그의 주위를 한 바퀴 돌고는 다시 동굴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칠성은 뱀이 사라진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칠성에게는 최부자의 탐욕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칠성은 횃불을 다시 챙겨 들고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바람이 시원하게 칠성의 땀을 식혀주었고 멀리 동쪽 하늘에서는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칠성의 발걸음은 갈 때와는 달리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밤새 걱정으로 잠 못 이루셨을 어머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아직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교활한 사람이기에 이 증거들을 가지고도 딴소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칠성은 아버지의 유물을 어떻게 사용하여 최 부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지 곰곰이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에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고요한 공기 속으로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만 칠성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산봉우리를 감싸고
아직 닭이 울기 전 칠성은 가슴에 아버지가 남긴 나무 상자를 품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밤새 산길을 오르내리느라 온몸이 땀과 이슬로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는 어머니가 밤잠을 설치셨는지 일찍 나와 웅크리고 앉아 불을 지피고 계셨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 정적을 깨우고 있었고 칠성은 인기척을 죽이며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의 발소리를 듣고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아들의 품에 안긴 낡은 상자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칠성아, 이 새벽에 어딜 다녀오는 개냐? 그리고 그 상자는 도대체 무엇이냐? 어머니의 물음에 칠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을 찾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칠성은 호롱불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펼쳐 보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와 묵직한 비단, 주머니가 나오자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칠성은 먼저 종이들을 하나하나 펴서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글을 모르셨지만 종이 곳곳에 찍힌 붉은 도장과 아버지의 손때 묻은 흔적을 보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최 부자에게 빚을 다 갚았다는 완불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 부자가 이자를 멋대로 조작했다는 것을 증명할 장부의 사본이고요. 칠성의 설명을 들은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막으며 흐느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내 아버지가 빚을 다 갚고 가셨단 말이냐? 아이고, 이 억울해서 어찌할꼬. 그 독한 영감에게 속아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구나. 칠성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이미 빚을 모두 청산하셨습니다. 그런데 최 부자가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진 틈을 타 문맹인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이중 장부를 만들어 우리를 올가맨 것입니다. 문서에는 아버지가 꼼꼼하게 기록해둔 날짜와 금액, 그리고 당시 관아의 확인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칠성 가족의 잃어버린 명예와 생존을 되찾아줄 칼과 방패였습니다. 칠성은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이토록 크게 느껴지는 동시에 아버지가 남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칠성은 문서를 챙겨 들고 마을 촌장 어르신 댁으로 향했습니다. 최 부자가 들이닥칠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촌장은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칠성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서 오게. 밤새 별일은 없었는가? 자네 얼굴색이 어제와는 확연히 다르구먼. 촌장의 말에 칠성은 품에서 문서를 꺼내 정중하게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아버지가 남기신 것을 찾았습니다. 부디 이 문서들을 살펴봐 주십시오. 촌장은 돋보기를 꺼내 쓰고 문서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다가 이내 감탄사로 바뀌었습니다. 거미쇼 십청에 허허 참으로 놀라운 일이로다. 자네 부친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두었을 줄이야. 촌장은 무릎을 탁 치며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 보게 칠성이. 이 문서에 찍힌 도장은 지난번 사또의 직인일세. 지금 최 부자가 내세우는 문서는 위조된 것이 분명해. 이 증거만 있으면 최 부자가 아무리 관아의 힘을 빌린다 해도 꼼꼼짝 못할 걸세. 촌장의 확신에 찬 말에 칠성은 그제야 마음의 짐을 덜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곧이어 신중한 표정으로 칠성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되네. 최 부자는 여우처럼 교활한 자야. 이 문서를 미리 보여주면 그가 또 다른 수를 쓰거나 힘으로 문서를 빼앗으려 들지도 몰라. 내일 아침 그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집을 부수려 할 때 그때 만천에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하네. 촌장은 내일 벌어질 일에 대비해 마을의 젊은 장정들을 몇 명 불러 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혹시 모를 최 부자의 폭력에 대비하고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종은 촌장의 지혜에 감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말씀대로 내일 아침에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촌장 집을 나서는 칠성의 발걸음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길을 걸어 내려오는 동안 칠성은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에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저 집이 넘어간다지 쯔쯔쯔 불쌍해서 어쩌나. 사람들은 칠성이 모든 것을 포기한 줄 알고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칠성은 속으로 굳은 다짐을 삼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은 마당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에서 큰 싸움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혹시라도 어머니가 다치지 않도록 주변을 정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칠성의 눈에 최 부자의 하인들이 짓밟고 간 배추밭이 들어왔습니다. 뭉개진 배추 잎사귀들이 흙투성이가 된 채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마치 자신들의 처지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칠성은 묵묵히 밭에 쪼그리고 앉아 배추를 하나하나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 너희들까지 고생을 시키는구나.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칠성은 식물에게 말을 걸듯 중얼거렸지만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최 부자 집 쪽에서는 벌써부터 잔치를 준비하는지 고소한 기름 냄새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칠성의 집을 빼앗는 것을 자축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상월짜기까지 들려오자 칠성의 어머니는 방문을 닫아 걸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저리도 좋을까. 어머니의 탄식의 칠성은 조용히 방문 밖에서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저들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갈지 지켜보십시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님을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칠성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골 마을에 다시금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결전의 날을 앞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칠성은 깨끗한 물을 떠다 놓고 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천지 신명님,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부디 내일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억울함을 풀고 어머니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칠성은 아버지의 유품인 상자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긴장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나른해지면서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칠성은 또다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칠성의 집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개 속에서 갑자기 눈부시게 하얀 빛과 푸른 빛이 번갈아가며 번쩍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거대한 2마리의 뱀이었습니다. 흰 뱀은 지붕 위에 또아리를 들고 집 전체를 감싸 안고 있었고, 푸른 뱀은 마당을 맴돌며 외부의 침입을 막는 듯 입을 벌리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뱀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빛이 집을 보호막처럼 둘러싸고 있어 밖에서 몰려오던 검은 그림자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과 든든함을 주었습니다. 꿈속의 장면은 바뀌어 칠성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의 건강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는 칠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칠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베푼 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 뒤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 당당하게 맞서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태산처럼 묵직했습니다. 칠성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빛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며 그 뱀들을 믿거라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칠성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닭이 회를 치며 새벽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꿈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칠성은 중군 아직도 아버지의 온기가 손끝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칠성의 가슴속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간밤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조상님과 영물들이 보내준 승리의 계시가 분명했습니다. 칠성은 마당으로 나가 세수를 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낡고 기워 입은 옷이었지만 칠성이 정갈하게 차려입자 마치 장수가 갑옷을 입은 듯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하고 칠성은 촌장이 일러준 대로 마을의 친한 형님들에게 기별을 넣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형님들이 하나둘 칠성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칠성아, 무슨 일이냐? 아침부터 우리를 부르고 오늘 최의 부자가 들이닥친다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 막아보자는 거냐? 형님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칠성은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들 힘으로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 벌어질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주시고 제가 하는 말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억울한 일이 없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칠성의 단호한 태도에 형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칠성의 곁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드디어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최 부자가 수십 명의 하인과 건달들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몽둥이와 낫을 들고 있었고 기세 등등하게 고함을 지르며 칠성의 집을 향해 진군해 왔습니다. 길을 비켜라. 오늘부로 이 집은 최 부자 댁의 소유다. 앞장선 하인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겁을 먹고 길을 터주었지만 모두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칠성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촌장 어르신도 지팡이를 짚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칠성은 어머니를 방 안 깊숙한 곳에 모시고 마루 한가운데 정좌하고 앉아 최 부자 일행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아버지가 남긴 문서가 든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동네 형님들은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켰지만 칠성의 표정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습니다. 대문이 쾅하고 열리고 최 부자의 하인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가마를 탄 최 부자가 느긋하게 내려 부채를 붙이며 들어섰습니다. 이놈 칠성아, 아직도 짐을 싸지 않고 버티고 있느냐? 내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마라. 최 부자의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을 비웃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내 놈이 동네 건달들을 모아놓고 반항이라도 해보겠다는 개냐 어림없다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끌어내고 집을 부숴버려라.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칠성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내 집에 함부로 손을 대는 자는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칠성의 기백이 어찌나 대단하던지 달려들던 하인들이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칠성은 상자를 들고 마루 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초의 영감 당신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는 것은 알았지만 이토록 비열한 짓을 할 줄은 몰랐소. 여기 내 아버지가 남기신 증거가 있소. 당신이 그동안 우리 가족을 어떻게 속여왔는지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단 말이오. 칠성의 외침에 최 부자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증거 내놈이 무슨 증거가 있단 말이냐? 어디서 헌종이 쪼가리라도 주워와서 허세를 부리는 개냐? 최 부자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상자를 열어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문서가 펄럭였고 붉은 관인이 햇빛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촌장 어르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 부자 자네도 눈이 있으면 저 도장을 똑똑히 보게나. 저것은 자네가 관아와 결탁하기 전 청렴하기로 소문났던 전임 사또의 직인일세. 자네가 위조한 문서와는 격이 다르지. 촌장의 엄한 꾸짖음에 최 부자는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니 촌장 영감이 뭘 한다고 끼어드는 거요? 저건 다 조작된 가짜요. 최 부자는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이미 분위기는 칠성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최 부자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진짜 영수증이래. 최 부자가 사기를 쳤구만.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칠성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며 최 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문서뿐만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당신이 마을 사람들의 땅을 어떤 식으로 빼앗았는지 적혀있는 이중장부의 사본도 있습니다. 이것을 관에 가져가면 당신은 곤장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물러가서 사죄하지 않으면 나는 이 길로 관하로 가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칠성의 서슬퍼런 위협에 최 부자는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자신이 숨겨두었던 치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그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저 문서를 뺏어라 어서. 최 부자는 최후의 발악으로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다시 칠성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콱광하고 내리꽂혔습니다. 맑던 하늘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칠성의 집 지붕 위로 회오리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기겁하여 땅에 엎드렸고 최 부자의 하인들도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람 속에서 언뜻 거대한 뱀의 형상이 보이는 듯도 했습니다. 칠성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입을 딱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칠성을 돕기 위해 그리고 악을 응징하기 위해 자연마저 분노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칠성은 문서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보시오. 하늘도 당신의 죄를 알고 노하고 있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물러가시오. 칠성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와 어우러져 마당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모습에서 범접할 수 없는 영웅의 기상을 느꼈습니다. 최 부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하인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어서 나를 부축해라. 어서. 기세등등하던 최 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늘과 땅, 그리고 영물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날벼락과 함께 거센 회오리 바람이 마당을 휩쓸자
기세등등하던 최부자의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들고 있던 몽둥이를 내던지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들을 짓누르는 듯한 공포감이 마당을 가득 채웠고, 먹구름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는 푸른 광채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칠성은 거센 바람 속에서도 옷자락을 휘날리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우뚝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산신령의 비호를 받는 장수와도 같아 감히 누구도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최부자는 바람에 날려갈까 두려워 대문 기둥을 부여잡고 사색이 되어 덜덜 떨고 있었으니 조금 전에 거만함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비굴함만이 남았습니다. 칠성은 바람 소리를 뚫고 최부자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는데 그 목소리는 천둥 소리만큼이나 위엄이 있었습니다. 최 영감 보시오. 하늘이 당신의 탐욕을 꾸짖고 있지 않소. 지금 당장 당신이 가진 그 가짜 문서를 찢어버리고 물러가지 않는다면 이 바람이 당신을 어디로 날려보낼지 나도 장담할 수 없소. 칠성의 말에 최부자는 기겁하며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위조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살고 싶다는 본능 하나로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북북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가 마치 나비떼처럼 산산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칠성의 가족을 괴롭히던 오랜 굴레가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문서를 찢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고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다시 맑은 햇살이 쏟아져 내리며 칠성의 집 마당을 비추자 엎드려 있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 무시무시했던 폭풍우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산골 마을은 다시금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칠성은 털썩 주저앉은 최 부자에게 다가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시오. 그리고 오늘 일은 하늘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니 부디 개과천선하여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사시오. 최 부자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연신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네, 내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올 때는 위풍당당한 행렬이었으나 갈 때는 폐 잔병처럼 초라하기 그지없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막혔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최 부자의 위세에 눌려 숨죽여 살았던 서름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지팡이를 짚고 칠성에게 다가와 그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칠성아, 네가 해냈다. 내 효심과 용기가 우리 마을을 구했어.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촌장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칠성은 촌장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하며 모두 어르신과 마을 형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과 뱀들의 도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더욱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가 물러가고 나니 마당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밟아놓은 채소밭과 부러진 울타리, 그리고 폭풍 후에 날려온 나뭇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자, 우리가 힘을 합쳐 치웁시다. 칠성 내가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해줘야지. 동네 형님들은 부러진 울타리를 고치기 위해 대나무를 가져왔고 아낙네들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괜찮다고 말려보았지만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닐세,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겠어. 이 정도는 해야 우리 마음이 편하네.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니 집안 정리는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무너진 담장은 다시 튼튼하게 세워졌고 짓밟힌 채소밭도 말끔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집이 정리되자 마을 안악들은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잔치를 벌여야 할 때에 갓 쪄낸 떡과 시원한 막걸리, 그리고 전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칠성의 집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칠성의 집은 금세 마을 잔치집으로 변했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도 방에서 나와 마루에 앉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핏기가 돌고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칠성은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깔고 앉아 마을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자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둘러싸고 앉아 아까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최부자 얼굴 봤나 사색이 되어서는 덜덜 떠는 게 어찌나 우습던지. 그러게 말이야, 칠성이가 소리칠 때 내 가슴이 다 뻥 뚫리는 것 같았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따뜻한 이웃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해질 역이 되자 잔치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동네 소리꾼이 나서서 흥겨운 타령을 부르자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칠성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은 칠성의 가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집과 어머니를 평생 지킬 것입니다. 칠성은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칠성의 집 마당에 피어난 웃음꽃은 밤이 깊도록 시들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다시 하나로 뭉치고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뒤 칠성은 마당에 홀로 남아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밤하늘은 유난히 맑고 깨끗했습니다.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지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으로 집을 지켰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칠성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한참 동안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어디선가 산바람이 불어와 칠성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때 칠성의 시선이 문득 마루 밑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이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조금 직감적으로 그 뱀들이 아직 근처에 머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너희들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냐? 고맙다. 정말 고맙다. 칠성은 마음속으로 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록 말 못하는 미물이라지만 그들이 보여준 신에는 사람보다 더 깊고 진한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부엌으로 가서 남은 음식 중 가장 좋은 고기와 떡을 접시에 담아 마루 밑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니 어머니는 이미 곤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고 주무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칠성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리고 자신도 자리에 누웠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흰 뱀을 구해준 일 최애 부자의 협박 동굴에서의 발견, 그리고 오늘 아침의 승리까지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베개에 머리를 파묻으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문서는 안전하게 장롱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었고 최 부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칠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라는 인간의 재앙은 물러갔지만 자연이 주는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그 기이한 날씨 변화는 단순히 최 부자를 쫓아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대재앙을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산짐승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불안에 떨며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계곡의 물소리도 평소와 다르게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산골 마을의 밤 공기 속에는 왠지 모를 습기와 무거운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마을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칠성도 피곤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칠성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풀벌레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루 밑에 있던 접시가 깨끗이 비워진 채 2마리의 뱀이 소리 없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잠든 칠성의 방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뱀들의 움직임은 여느 때보다 바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냄새를 맡고 땅의 진동을 느끼며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흰 뱀이 꼬리로 땅을 탁탁 치자 푸른 뱀이 동의한다는 듯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들은 칠성의 집 주변을 맴돌며 마치 결계를 치듯 기이한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숲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칠성의 방문 앞을 지키고 따리를 틀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위협으로부터 주인을 지키려는 충직한 파수꾼처럼 말입니다. 산 너머에서는 검은 구름이 다시금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의 냄새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비냄새, 흙냄새, 그리고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잔치가 끝난 밤이었지만 자연은 잠들지 않고 깨어 칠성의 가족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칠성이 겪었던 그 어떤 날보다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따사로웠고 새들은 지저귀였습니다. 칠성은 전날의 피로가 아직 풀리지 않아 늦잠을 잤습니다.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이미 아침상을 차려놓고 칠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칠성아, 어서 일어나 밥 먹거라. 오늘은 어제 남은 음식으로 떡국을 끓였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활기에 차 있었습니다. 칠성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몸은 찌뿌둥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칠성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칠성은 마당 한쪽에 놓아둔 뱀의 먹이 그릇을 확인했습니다.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고 주변에는 뱀이 기어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먹고 갔구나. 부디 건강하게 지내거라. 칠성은몽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갈 채비를 하고 밭에 나가 잡초를 뽑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시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빛이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더니 눅눅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제 최 부자를 쫓아낼 때의 날씨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제의 바람이 시원하고 통쾌한 바람이었다면
오늘의 바람은 무겁고 끈적끈적하여 숨이 턱턱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칠성은 마당에서 일하다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산봉우리를 집어삼킬 듯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려나 빗물 냄새가 예사롭지 않은데 칠성은 서둘러 널어놓았던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지더니 이내 장대비로 변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옆 사람의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듯 칠성을 불렀습니다. 칠성아, 비가 너무 많이 오는구나. 뒷산의 흙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칠성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문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우리 집은 터가 단단해서 괜찮을 겁니다. 얼른 주무세요. 칠성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뒷산 계곡물의 수위가 걱정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지는 폭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곡물이 불어나는 굉음이 지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호롱불을 켠 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 밖에서 무언가가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퉁퉁퉁, 사람의 손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둔탁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문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려다 멈칫했습니다. 밖에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용기를 내어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들이치는 비바람 사이로 마루 위에 하얀 물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흰 뱀이었습니다. 흰 뱀은 평소에 차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문턱에 찧어가며 필사적으로 칠성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뱀의 몸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눈은 공포에 질린 듯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급박한 경고라는 것을. 뱀은 칠성을 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나가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칠성의 바지단을 물고 밖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칠성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합니다. 칠성은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밤중에 어딜 가자는 개냐? 어머니는 비몽사몽간에 물었지만 칠성은 대답할 겨를도 없이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백동이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어서 피해야 해요. 칠성은 겉옷 하나만 걸친 채 맨발로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흰 뱀은 앞장서서 물이 불어난 마당을 헤치고 칠성을 산 중턱의 높은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칠성은 오직 뱀의 하얀 몸뚱이만 보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칠성은 어머니를 등에 업은 채 미친 듯이 산비탈을 기어 올랐습니다. 발밑은 진흙 구덩이처럼 질척거려 한 걸음을 떼기도 힘들었지만 앞서가는 흰뱀의 희미한 형광빛만이 유일한 등대가 되어주었습니다. 뱀은 칠성이 뒤처질세라 가다가 멈추어 뒤를 확인하고 다시 쏜살같이 앞으로 나아가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칠성의 숨소리는 턱 끝까지 차올랐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의 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등 뒤에 엎인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의 목을 꼭 끌어안고 두려움에 떨며 연부를 외우고 계셨습니다. 빗줄기는 마치 채찍처럼 칠성의 등과 얼굴을 때렸고 세상은 온통 물소리와 바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헐떡이며 마을 뒤편의 높은 언덕배기에 간신히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땅 밑에서부터 우웅 하는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숨기며 어머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굉음과 함께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콱광 쿠르릉, 칠성이 살던 집 뒤편의 가파른 절벽이 폭우를 이기지 못하고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킨 것입니다. 집채만한 바위와 흙더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칠성의 촉갓집을 순식간에 덮쳐버렸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성난용이 산을 휘감아 내리치듯 공포스럽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칠성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잠들어 있던 방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마루, 그리고 낮에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던 마당이 순식간에 흙더미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만약 흰뱀이 깨워주지 않았다면 칠성과 어머니는 저 차가운 흙더미 아래에서 꼼짝없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무너져 내린 집터를 바라보며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집이 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집을 잃은 배는 슬픔이라기보다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충격이 뒤섞인 절규였습니다. 산사태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칠성의 집뿐만 아니라 주변의 밭과 나무들까지 모조리 쓸려 내려가 그곳에는 오직 벌건 흙과 바위들만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산사태의 굉음이 지나간 후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들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백동아, 백동아 어디 있느냐? 칠성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바위 옆 숲을 사이에서 칠성을 지켜보고 있던 흰 뱀이 스르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뱀은 비를 맞아 번들거리는 몸을 곧게 세우고 칠성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흰 뱀의 모습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칠성은 뱀의 눈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뱀은 칠성을 향해 고개를 한번 깊이 숙이더니 옆에 있던 푸른 뱀과 함께 빛 속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 마쳤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의 더 깊은 곳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영험한 영역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칠성은 멀어지는 뱀들을 향해 진흙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칠성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칠성 가족을 지켜주신 조상님의 현신이자 산신령의 사자였음이 분명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비는 거짓말처럼 그치고 구름 사이로 맑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풍경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산사태로 인해 계곡의 물길이 바뀌고 칠성의 집이 있던 자리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마을 사람들은 산 쪽을 바라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저기 좀 보게 산이 무너져 넣었어. 칠성네 집이 없어졌어. 사람들은 칠성과 어머니가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괭이와 삽을 들고 헐레벌떡 산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칠성아, 칠성, 어미야, 대답 좀 해봐라. 마을 사람들의 애타는 외침이 상월자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사람들이 흙더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먹이고 있을 때 바위 언덕 위에서 칠성이 어머니를 부축하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에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다친 곳 없이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이내 칠성인 것을 확인하고는 와락 달려들어 그를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우리는 다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네. 촌장 어르신도 눈물을 글썽이며 칠성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도우셨어. 천만다행이야. 그런데 이 난리통에 도대체 어떻게 피한 것인가? 칠성은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흰뱀이 문을 두드려 깨운 일, 뱀을 따라 폭우 속을 뚫고 언덕으로 피신한 일, 그리고 피신하자마자 집이 무너져 내린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칠성의 이야기를 듣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이한 일이, 그 뱀이 정말 영물은 영물이었구먼.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딱 맞네. 칠성이 네가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아서 짐승도 은혜를 갚은 게야. 사람들은 자연의 신비와 인과응보의 이치에 감동하며 칠성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비록 집은 잃었지만 칠성에게는 더 큰 재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가족을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우리 집 사랑방을 쓰게나. 내 집에 남는 이불과 옷가지가 있으니 가져다 주지.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쌀과 반찬을 모아왔고 칠성과 어머니가 당장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최 부자의 횡포에 맞서 함께 싸웠던 동지애가 이번 재난을 통해 더욱 끈끈한 정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칠성은 잿더미가 된 집터를 보며 망연자실해하기보다는 이웃들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며칠 뒤 칠성은 무너진 집터 근처를 정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사태로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오래된 밭자락 하나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곳은 칠성이 아버지의 유품인 지도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산삼밭의 위치와 일치했습니다. 흙 속에 묻혀있던 바위가 굴러가면서 비로소 입구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칠성이 조심스럽게 땅을 파보자 굵직한 산삼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이었습니다. 흰뱀은 단순히 목숨만 구해준 것이 아니라 칠성이 다시 일어서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해주고 떠난 셈이었습니다. 칠성은 산삼을 캐어 장터에 내다 팔아 큰 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혼자서만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을 도와준 마을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보답을 하고 마을의 낡은 다리를 고치고 서당을 짓는 데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집터 대신 볕이 잘 들고 물이 맑은 곳에 튼튼한 기와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새 집은 비바람에도 끄떡없을 만큼 견고했고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온돌방도 따뜻하게 놓았습니다. 상냥식을 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칠성의 새 출발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칠성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넉넉하고 인심 좋은 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은 어엿한 마을의 유지이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았고 어머니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칠성은 해마다 흰뱀을 만났던 날과 산사태가 났던 날이 되면 뒷산 어귀에 작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록 그 후로 흰뱀을 다시 보는 일은 없었지만 칠성은 언제나 그 뱀이 산신령이 되어 자신과 마을을 굽어 살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산에 올라갈 때면 뱀을 함부로 잡지 않고
칠성이를 살려준 백동이의 후손일지도 모른다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느덧 칠성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린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름밤이면 칠성은 평상에 앉아 손자들에게 부채를 붙여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들아, 저 산 너머에 신비한 흰뱀이 살고 있었단다. 그 뱀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는 영물이었지.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그 뱀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아이들의 물음에 칠성은 허허 웃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등성이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온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쏴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글쎄다. 아마도 저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착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항상 마음을 곱게 쓰고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단다. 칠성의 말은 단순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평생을 통해 몸소 체험한 진실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총총히 빛나고 마을의 집집마다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칠성의 집 마당에는 밤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풀벌레들의 합창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잠자리에 들기 전 습관처럼 마루 밑을 한번 내려다 보았습니다. 비록 텅 비어 있었지만 칠성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곳에 푸른 눈빛의 뱀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겨준 기적은 칠성의 삶을 지탱해 온 가장 큰 힘이었기에 그는 죽는 날까지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다 백동아. 부디 그곳에서도 평안하거라. 칠성은 나직이 속삭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고 칠성은 편안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다시금 비계 맑은 숲속에서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춤추는 흰뱀과 함께 거니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산골 마을의 비바람도 욕심쟁이 부자의 고함 소리도 모두 지나가고 남은 것은 사람과 자연이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칠성의 뱀처럼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천사가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바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이 밤,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깊은 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